우리 아이 자존감은 높습니다. 낮습니다. 전 엄마가 불안하면 육아와 교육은 산으로 간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말이고, 아이 인생의 주도권을 아이한테 주는 진짜 아이를 위한 말이겠다. 제가 애들한테 분명 옷을 잘 개가지고 정리를 하라고 주거든요. 근데 애가 옷을 입는 걸 보니까 옷이 이렇게 잘 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집 칠푼이들의 옷장을 열어봤더니 이 지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개주면 뭐하냐 막 이러면서 옷장을 좀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오늘 옷장을 좀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제가 우리 아이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 질문 하나면 알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어머님들이 이제 그 질문을 보시고 아이들한테 물어보셨나 봐요. 물어보시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는데 우리 아이는 자존감이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라고 많이들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 자존감은 높습니다. 낮습니다. 전 대답해드릴 수 없어요. 응? 전문 검사를 하러 가도 2-3시간씩 수십 개, 수백 개 되는 질문들을 대답을 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질의응답도 하고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잖아요. 전 질문을 주신 아이의 성별도 나이도 가정환경이나 교우환경도 몰라요. 심지어 그 아이가 그 대답을 했을 때 어떤 말투로 했는지 어떤 목소리 톤으로 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포즈를 가지고 대답을 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가 그 댓글만 보고 우리 아이의 자존감이 높습니다, 낮습니다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마 엄마는 그 대답을 이미 아셨을 거예요. 그 질문을 던지고 아이랑 이어지는 대화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의 자신감이, 자존심이 그리고 자존감이 어떤지에 대해서요. 근데 전 댓글들을 보면서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 자존감이 좀 낮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우리 애는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자존심만 너무 센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엄마들의 불안감만 자극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 엄마가 불안하면 육아와 교육은 산으로 간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다 사람들은 자신감이 하늘만큼 치솟기도 하고 곤두박질 치기도 하잖아요. 자존감이 빵빵했다가도 쪼그라들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 아이의 상태를 진단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지? 불안해지는 게 아니라 아이의 안전한 충전소가 되어주는 거예요. 좀 의기소침해져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어, 맞아, 나도 그랬어, 공감도 해주고 근데 너 이거 시작할 때 힘들어했는데 이렇게 해냈잖아, 기억을 불러 용기도 주고 남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도록 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라고 지지대를 세워주는 거. 전에 정재승 교수님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뇌는 나와 가까운 사람을 나와 비슷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마치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화가 나기도 한대요. 생각해보면 아이가 상처받았을 때 엄마가 아이보다 더 덜컹하고 울컥하게 되는 마음이 그래서 드는 것 같아요. 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이 상처를 내 상처처럼 느끼고 아이가 실패할까봐 내가 먼저 불안해지고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자꾸 통제하고 싶어지는 거죠. 근데 아이가 상처받았다고 저까지 무너지면 아이는 정작 기댈 곳이 없어지더라고요. 아이는 제가 아니고 저는 아이가 아니니까요. 제가 1년 반째 플라잉 요가를 다니거든요. 어디 운동센터를 제가 1년 넘게 다녀본 게 처음인데 그 선생님 말투가 늘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동작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하시거든요. 처음에는 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상태도 힘든데 그냥 이대로 머물러 볼까 생각도 했죠. 근데 알잖아요, 다음 동작을 하면 나한테 좋다는 걸. 그리고 사실 그 다음 동작이 진짜로 저한테 버거울 수도 있죠. 그럼 내가 그냥 거기서 멈추는 걸 인정해 주시는 말 같은 거예요. 거기 선생님의 일터에서 제가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제 운동을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되어 계신 거죠. 제 속도와 방향을 안내해 주실 분 어떤 것도 강요되지 않는. 집으로 오면서 그게 내가 편안해서 1년 넘게 다닐 수 있나 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영어로 말하면 엄마는 늘 you must, you should have, blah blah 라고 하는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you could 이라고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머리를 섬광처럼 스친 게 있었는데 must는 어쩌면 나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말이고 could는 아이 인생의 주도권을 아이한테 주는 진짜 아이를 위한 말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택권도 책임도 아이한테 주는 거죠. 근데 어차피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라서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궁극적으로 선택과 책임이 나한테 있으면 그걸 진짜 나를 위해 쓰죠. 의사 선생님이 다이어트를 해라 해도 안 하다가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면 막 달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결국 아이한테 주고 싶은 말은 당장은 머스트가 강력해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쿠드가 아이를 잘 자라게 하는데 더 효율적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제가 1년 넘게 운동을 다니게 한 선생님의 말처럼 아이도 결국 그 말이 듣고 싶어야 들을 거고 아이가 선택권도 책임도 가지고 있어야 진짜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갈 테니까요. 근데 이건 진짜 연습을 해야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완벽한 엄마, 전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어디 이때도 전 어차피 못해요. 전 완전 보통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이가 넘어져도 돌아올 자리가 되어주는 거, 자기 삶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안전한 엄마는 되고 싶어요.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안전한 엄마 되기 조동사 대화 공식을 만들어서 연습을 해보려고 그래요. 저랑 같이 해보실래요? 첫 번째 연습으로 아이가 뭘 실패했을 때 저는 원래 으이구 거봐라 그러던지 괜찮아 다시 해봐 그냥 쉽게 말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보려고요. might, can, will. 속상했겠다, 네가 잘 해보고 싶어 했는데. 근데 너 리코더 볼 때도 그랬는데 지금 잘하잖아. 이것도 연습하면 잘할 수 있어. 엄만 네가 또 방법을 찾아낼 거라고 믿어. 단 한 번의 실패는 너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는 걸 믿게 해주려고요. 제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볼게요. 아이는 제가 아니고 저는 아이가 아니니까요. 완벽한 엄마, 전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어디 이때도 전 어차피 못해요. 전 완전 보통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이가 넘어져도 돌아올 자리가 되어주는 거, 자기 삶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안전한 엄마는 되고 싶어요.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고 싶어요.